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연장에 식물, 화분들을 사람 대신 앉혀놓고 공연을 했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1, 2, 3, 4. 한 번쯤은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드라마는 뻔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 미안했구나. 어떻게 이 자연한테 사과하면서 여생을 살아갈 것인가. 신인간을 태어나게 했을 때 그런 더듬이를 줬는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오랜 동안 편리, 중독, 문명 중독 해가지고 잊어버렸죠. 다. 제가 그 더듬이가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 아, 평화롭다. 농사는 예술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칭찬해줘요. 아, 좋은 생각이다. 동물의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던 사업가는 어느 날 농부가 됐고 생명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천호균 씨의 예술로 농사짓는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초록, 빨강, 알록달록 차려입은 내외가 봄의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농사가 호박이 너무 잘 됐어요. 일부 호박들을 이 밭에 새들의 모이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은 거죠. 근데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서 씨도 거의 새들이 다 먹었네요. 그러니까 먹을 것들을 많이 먹고 나머지는 이 이제 흙에 거름이 되는 거죠. 이거 자기 모자 쓰면 안 돼? 아, 물론 이걸 써 여기 그 정금자는 호박을 제일 좋아해요. 요리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또 묘하게도 제 별명이라나? 별명이 호박이에요. 근데 저는 또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감자예요. 감자 늘 씹어요. 제일 좋아하고. 근데 또 묘하게도 여기 정금자 별명이 감자예요. 그럼 이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천생연분이가 서로 우습지 않아? 되게 우스운데 함께. 저는 왜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애들이 저를 호박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못생겼다고 얘기는 안 하고 호박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성격이 좋아서 호박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드물드물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튀는 걸 좋아하는 호박이라 불리던 남학생이 감자라 불리던 센스 넘치는 여학생을 만나 53년. 무얼 하든 바늘과 실인데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찰떡같이 맞았다니 요즘 사람들 말로 그게 실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 겨우 내내 이렇게 뿌리가 튼실하다. 너른 텃밭은 천호균 씨 내외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인들과 같이 일굽니다. 각자 따로 오기도 하지만 한 달에 2번은 함께 모이죠. 얘네들은 뿌리가 위로 올라와요. 이게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잘 커야 흙 좋은데요? 그게 좋죠? 네. 물 줄 필요도 없겠어요. 땅이 어제 비가 와서 잘 클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여기 벌써 꽃마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꽃마을이거든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토종꽃들이 보면 볼수록 예뻐요. 네. 토종꽃들은 이렇게 서서 보면 안 된대요. 앉아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채비. 들여다볼수록 이뻐지는 은은한 매력.
사람도 그런 인연이 오래 가곤 하지요. 아, 세상에. 얘는 어미닭은 청란개네요. 텃밭 회원이자 설치 미술을 하는 작가님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너희도 해볼래? 요게 한 일주일 10일? 일주일 10일이나 일주일 정도. 자연 파악한 애들이 아니라 아 귀여워. 삐약삐약. 봄손님으로 이만한 분들이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 제가 병아리 박사입니다. 이니에이지 해가지고 닭한테는 5가지의 덕이 있대요. 그래서 어질인이잖아요. 그래서 닭 데리고 다니면서 모이를 먹이는 장면을 보면은 먹는 모이랑 못 먹는 모이들이 있는데 걔네들 정확하게 구분해서 새끼 닭들의 부리에다가 딱 앞에다 놔줘요. 인의 지. 지는 지혜롭다? 예, 알지. 알지. 뭐 이제 지식. 뭘 잘한다 뭐 이런. 뭘 잘할까요, 닭이? 근데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자기들 시간을 정확히 예, 알려. 예. 근데 요즘은 시간을 정확히 얘들 어떻게 아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새벽에 꼭 울잖아요. 근데 우리 닭들은 막 낮에 많이 우는데 그 닭들은 약간 지혜가 많이 주인 닮았나? 아니 지가 아주 예. 편안해졌네. 물도 먹고 이제 따뜻한 거예요. 등 따뜻하고 배도 부릅니다. 백일재간이 없지요? 하하하, 인생 공부는 내일로 미뤄야겠습니다. 도시 사람으로 흙을 모르고 살다가 60즈음에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서툴지만 텃밭에 있는 시간만큼은 진심을 다합니다. 젊은 시절 빚진 마음 때문이랍니다. 가죽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가죽에 강을 칠하고 막 화학약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제품 쓰지 말고 그냥 원단 그 자체, 천연적인 자체 그거로만 사용하는 거 가지고 제가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래도 내가 자연스럽게 다 가죽이 썩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한 거예요. 뭐냐면은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다 살아가는 동물을 죽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 이게 내가 더 이상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반성을 했죠. 사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물건을 디자인을 한다, 막 새로운 걸 한다, 뭐 많이 막 쏟아내듯이 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고 보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소비를 위한 그런 생산이었고. 이 업체는 파격적인 발상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첨단 디자인으로 바꿔 손가방과 사회 지갑을 문화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그 상품 디자인에 담는 것. 90년대 젊은이들의 패션과 문화를 이끌던 매우 창의적인 리더. 그를 기억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옥윤 씨는 더 이상 가죽 가방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할 이유를 더는 찾지 못했답니다. 삶의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둘레 예술가들도 저한테 많이 충동을 했고 왜 이렇게 계속 쓰레기 같은 물건들 계속 만들 거냐고.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방향을 조금 바꿨죠. 좀 생명을 더 불어넣는 일을 하자. 그래서 또 뭐 자전거 바퀴의 그 고무 타이어를 빼면은 아주 튼튼한 그 원단들이 있어요. 그것도 씻어서 빨아서 지갑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워
아름다운 물건으로 변신시키기도 하고 천호균 씨의 관심은 자연스레 지속 가능한 자연과 초록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개념은 제가 시를 잠깐 해도 될까요? 농사는 예술입니다. 농부는 예술가입니다. 시를 짓듯 소설을 짓듯 농사를 짓습니다. 작가가 긴 고뇌 끝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듯 농부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생명 깃든 곡식을 창조해냅니다. 아직은 도시에 있어야만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문화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자연이 가득한 농촌에서 시작합니다. 농촌이 가장 트렌디한 예술 마을이 되고 농부가 아주 창조적인 예술가로 인정받고 농사가 가장 위대한 작업이 되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농사는 예술입니다. 이거는 시가 아니라 선언문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칭찬해줘요. 아, 좋은 생각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말이 안 되면 좋은 생각이래. 말이 안 되는 거가 자기한테는 어울리고 좋은 생각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 않는 근데 거야. 저는 그래도 신이 준 가장 창조적인 직업 중에서 농사하고 예술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다 예술가야 지금. 여기는 농부. 젊은 날 음악, 미술, 문학을 막론하고 여러 작가들과 만나며 일상의 예술을 고민해온 천호균 씨. 그런데 앞만 봐도 인간이 빚어내는 최고의 예술은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바로 여기 오늘 하루 내 눈에 들어오는 풍경 하나도 예술이 됩니다. 해가 뜨고 지는 모든 순간이 경이롭고 그저 아름답습니다. 달달한 봄 향기가 퍼지는 이곳 어디인가요? 백꽃은 한창. 10여 년 전 천호균 씨는 파주의 헤이리 예술 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붓꽃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적지 않은 규모의 회사를 정리하던 때입니다. 빗방울 떨어진다. 주변 예술가들의 권유로 헤이리의 주민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도 많았답니다. 예술인 공동체 마을인 헤이리에서는 농업 행위는 일절 금지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하지만 천호균 씨는 농사도 예술 행위의 하나가 아닌가? 라고 설득해 텃밭 농사를 지었답니다. 하루의 시작은 닭장. 윤기가 쩌르르한 게 잘 먹인 티가 나지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 닭들하고 누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느냐를 그 경쟁? 비교? 하는 의미로 저는 키우고 있고, 아마 닭이 한 15년, 20년 큰대죠? 산대죠? 저도 아마 그 정도. 누가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근데 여기 있는 닭 한 마리는 저하고 잘 아는 예술가가 저한테 맡긴 건데, 자기 이웃에 있는 이 닭 농부가 이제 거의 몸이 아프셔가지고 닭을 다 팔았대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도망을 간 거예요. 한 2달간 혼자 산 거예요. 그 산속에서. 닭이 막 온갖 순환을 다 겪으면서 2달간 버팅기다가 자꾸만 그 화가한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는 자꾸만 이것저것 다니니까 저한테 이 닭 좀 키워주세요 하고 맡긴 닭이 아마 요 놈일 겁니다. 요 놈일 겁니다, 요 놈. 이 닭을 맡긴 화가가 좀 더 완벽하게 닭장을 지어줬어요. 지금 닭장을. 자기가 닭을 맡기는 잘 키워달라고. 한 마리의 닭을 위해 지은 저택은 천정이 뚫려 있어 자유롭고 이웃에게도 개방돼 있는데요. 얘가 좀 먹어야 되는데. 이후로 동네 꼬마들이 집에서 키우던 닭을 맡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연의 닭들이 줄줄이 입주해 할아버지 농부의 극진한 수발을 받는 중입니다. 자연도 많이 파괴하고 그리고 생명도 많이 사라지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하자. 그래가지고 한 5년 전에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을 위해서 해가지고 생명사랑 해일이를 선언했어요. 해일이에 예술처럼 아름다운 자연에 사는 생명들을 우리가 잘 간수하자. 예술만큼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무슨 생명사랑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닭이다. 나는 닭이다. 닭을 좀 키워보자. 멋지게. 저택 옆에 작은 별장은요, 개유 오덕의 그 병아리 박사님이 기증한 작품이라는군요. 아트 닭장이라는 이름의 설치 미술 작품이랍니다. 이건 흰 돌멩이를, 예쁜 흰 돌멩이를 갖다 놨는데 닭들이 가끔 달걀들을 쪼을 수가 있어요. 좀 쪼으면은 깨잖아요. 그래서 달걀 비슷한 걸 갖다 놓고 짜봤더니 되게 아프더라. 내가 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습관을 걱정해서 이 돌멩이를 일부러 갖다 놨습니다. 아니 대표님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아니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지혜? 들은 것 같아요. 농부 할아버지의 장난기에 누가 속았을까 궁금합니다. 여기를 먼저 들어가실래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꽃밭 손님들이 갈수록 아마도 다양해지네요. 다들 놀라는데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이날치입니다. 배추꽃 보셨나요? 아니요. 배추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땐 잘 모르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친근한데 평상시 잘 보지 못한 꽃들이 많이 있고. 뭐야? 물이 있어. 병아리. 병아리 여기서 키우고 있어. 병아리를 갑자기 병아리를. 하하, 병아리 보기가 도시에선 힘들죠. 어머 세상에. 제일 좋아하시네 병아리 빨리. 요게 한 20일 됐을까요?
부화인지. 엊그제 온 병아리들이 온실 안에서 무럭무럭 크는 중입니다. 특히 이 안에 중요한 거는 이 겨울 20도가 넘는 온도가 많거든요, 파주는. 근데 꿋꿋하게 아무 에너지를 안 떼고 불 안 피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온실이라고 그래요. 가습기 같이 생긴 건 뭐예요? 저기 위에 쭉 올라온 네. 거. 그게 이제 공기 순환시켜요. 땅 속에 땅속 공기. 여름에 더운 온도를 밑으로 보내서 다시 일로 내보내고. 태양의 열기를 땅 밑으로 가두어서 구들장 데우듯 온실을 만들었답니다. 이건 뭐예요? 너무 예쁘다. 이건 이제 뭐 한련화. 한량화 색깔 봐. 먹을 수 있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가? 굉장히 실험적이시네. 가감하시고. 괜찮죠? 근데 매워요. 매워 잠깐 맵게요. 약간 맵지만 그래도 은근한 맛이 있을걸요? 그런데 오늘 이 날치가 찾아온 이유 꽃 구경만은 아니겠지요? One, two, three, four. 내려온다 돈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물로 대한 인생이 내려온다 오늘의 관객은 사람이 아니라 온실 가득 피어있는 꽃들입니다. 머리 흔들며 중도 이쁘게 자라줘서 고맙다. 꽃들에게 바치는 노래랍니다. 상 같은 발톱으로 장님 뿌리 왕머리를 차라를 치며 중병 버리고 버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죽거진 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잡았다. 그 농부하고 자연하고 동업해야지만 되는 그 농사 아니에요? 이득은 자기가 다 갖고 농부가 다 갖고 그 동업자한테 별로 주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을 늘 하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연장에 돈이 내려온다 장님 식물, 화분들을 사람 대신 앉혀놓고 공연을 했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군요.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인생이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쪽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꼬리는 잔뜩 한 온다 동해 같은 앞다리 종도 같은 깃다리 해나 같은 발을 도구로 사람 뱃살 깎은 잔디 뿌리 왕고래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해주면 식물들이 더 이쁘게 자란다지요? 이 전에도 그냥 이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한 공연이 가능하냐 그래서 초대해 주시면 영광이다라고 한 거의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분들한테 좋은 에너지 서로 주고받으면 좋은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서 압니다만 좋은 사람들과 나누기에는 자연만큼 좋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띄엄띄엄 요리. 인스턴트처럼 억지로 합성된 무엇이 아니라 흙에서 온 그대로를 담아내면 몸을 살리는 밥상이 됩니다. 이거 여기다 놓으면 될까요? 우와, 도대체 누가 밥상에 예술하셨나요? 뭐 모양을 많이 냈는데 여기 있는 채소로 만든 채소 초밥. 와, 여기까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새콤달콤 초밥이 패션쇼에 나왔습니다. 한입 한입 맵시가 그만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 양쪽에서 빨리 해야 돼. 하하. 야 이거. 어떻게 담아야 되지? 쌈박하면서도 틀에 박혀 있지 않은 밥상. 젊은 밴드 이날치와도 잘 어울립니다. 눈으로는 이미 배가 부릅니다. 그 맛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오마이갓. 그쵸? 엄청 맛있나 봐. 와. 아니 향이. 와. 향이 진짜 쓰러졌어. 그래요? 여기도 배추꽃도 있었는데 배추 맛이 나더라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멤버들끼리 다 나눠 먹었는데 또 초밥에 올려 먹으니까 또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밥이라기보다 자연을 한 입 두 입 한 끼 잘 먹고 갑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정인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봄은 얼숭덜숭 우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씌어지고 새락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 그치며 조홍성 버리고 오늘은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더 늦기 전에 심어야 할 씨앗이 많습니다. 그 살아가면서 이제 뭔가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좀 뒤늦게 농사를 막 짓기 전에 어느 농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콩을 왜 새알을 심는지 아냐고.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농부님이 이야기가 하나는 심어서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먹고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새, 동물들이 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웃과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이다. 그 말에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죠. 아마 제가 농사를 짓게 된 계기도 이런 감동이 아마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모든 생명들한테 먹거리를 내는 게 어떤 상품보다도 굉장히 공익적으로 거의 신이 내린 그 직업 같거든요. 그 농부들이 없으면 먹을 거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먹는 건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농부들의 그 수고스러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순 즈음까지 도시에서만 살아온 천호균 씨는 뒤늦게 흙을 만져본 늦깎이 농부입니다. 늦게나마 알게 된 농사의 재미? 흙을 만지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너무 적다, 야. 아니야, 두세 알씩만 있는데. 아니, 너무 적어서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하기 힘들지. 아니, 너무 작다고, 씨가. 아이고, 이거 많이 나. 걱정하지 마. 나는 아예 구멍을 2개 뚫어야지. 이렇게. 지금 우리 정금자가 저렇게 씨앗을 똥똑 파서 하는 거나 저나 손으로 이렇게 쪽해서 하는 거나 농사는 웬만하면 그냥 어떤 삶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기들이 그 씨가 웬만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농사를 디자인하고 이 예술적인 거로 비유했을 때 농사는 다름의 포용이다. 다 농사는 흙의 위대한 힘처럼. 티끌같이 작은 씨앗들이 무슨 힘으로 싹을 틔워 열매를 맺을까? 생명이란 놀랍습니다.
텃밭 회원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한 달에 2번 함께 모여 채소와 꽃을 일구고 일상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인사.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두매부추 자르고 있어요. 일단 점심 때 먹을 거. 네네, 이쪽은 이제 두매부추 블럭으로 해가지고 심어서 그 겨울에도 한 2번 정도 배 먹었고요. 회원들도 오셔서 뱄고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안 배가지고 이렇게 커졌어요. 좀 부추가 좀 두껍고 이렇게 하나가. 지난 가을에 지은 이 온실은 사실 꽃을 위한 게 아니었답니다. 에너지 자립 하우스의 목적은 꽃을 많이 피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꽃이 핀 다음에 씨를 받는 거. 그래서 대부분 토종들을 키우고 있고. 채소를 수확해 먹지 않고 씨가 열릴 때까지 키우다 보면 아, 이런 꽃도 있었나 새삼 놀라게 되죠. 그 꽃은 무슨 꽃이에요? 이건 이제 고수. 고수꽃도 먹어요? 고수꽃 먹죠. 이거 목꽃. 목꽃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한 해 묵힌 씨앗을 심어 뽑지 않고 기다려주면 이렇게 키다리가 된다네요. 그동안 무꽃을 볼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쁜 얼굴이었습니다. 가서 여기도 또 있다. 위에 있는. 세상에. 진짜 예쁘다. 이게 다 씨앗이 되는 건데. 이게 뭔가요? 네, 무예요. 근데 너무 커서 너무 잘 자라서 무대가 이렇게 굵어졌네요. 강원도 정선에서 이 씨앗을 구해서 지금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성하고 이 온실에서 너무 잘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잘 여물었네요. 씨앗이 여물면 그곳으로 농사를 짓고 또 씨앗을 늘려 필요한 이들과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이 잘 통하게. 이듬해에 소출이 좋지 않도록 설계된 1년살이 외국산 종자가 아니라 우리 땅에서 대물림되는 건강한 씨앗으로 종자 독립.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종자로 직접 기른 채소들. 이 정도 밥상이면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식사하세요. 맛있는 식사. 와, 예쁘다. 오늘은 눈으로 먹는 날이네. 풀밭이 한상 가득. 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민들레. 아까 제가 떼든 민들레 겉절이. 그리고 아까 요 안에서 딴 두매부추. 그다음에 밭에서 딴 게망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데치거나 무치거나. 네. 제 별명이 쌈대장이에요. 쌈대장. 늘 쌈 싸먹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신선한 거 쌈 싸먹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이렇게 먹는 게 정말 보약 같아요. 텃밭 회원 중에는 채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호균 씨는 육식은 끊고 생선은 먹는 중간 단계의 채식을 한답니다.
잡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먹은 건 작년부터 여기에서 저도 작년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먹고 있는 건 대망초입니다. 저도 집밥을 좋아하는데 제가 만들어 먹는. 근데 여기 오면은 정말 천지에 널려 있는 온갖 풀이나 꽃이 다 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고요. 사실은 다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었는데. 누구든 원하는 걸 심고 수확해 갈 수 있는 공동 텃밭입니다. 버들 마편초. 근데 여기가 이제 풀 같은 꽃인 거죠. 야생화. 생명력이 강한 아이들. 근데 얘가 자연스럽게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개체가 늘어나니까 이제 돈을 안 들이고 저 바깥에가 이제 우리가 심을 때 되면 꽃대거를 만드는데 비용이 안 드는 거지. 이제 이 적정 온실에서 계속 얘네들이 스스로 떨어져서 그냥 또 나서. 기후 위기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날씨가. 그러면 작물이 우리가 나중에 부족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스스로 농사를 져서 먹을 줄 모르면 나중에 그 우리한테 다가올 위기를 우리가 대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심어서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 어디라든지 나중에 흙이 있으면 그 씨앗을 뿌려서 뭔가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도시에 계신 분들하고 저처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그 지식 정보 교류 같은 것도 되는 거죠. 서로가 상생의 자리 뭐 이런. 토박이 농부가 있는가 하면 호미를 처음 잡아보는 도시 사람도 있는데요. 텃밭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보살피는 시간이 된답니다. 뭐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와서 또는 그냥 머리가 막 아플 때 이렇게 갑자기 이제 휴가 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게 잠깐 들러서 일하다 가시면 행복해진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네. 봄의 텃밭은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완두도 부지런히 줄기를 뻗는 중입니다. 이제 완전히 말대로 이거는 한 서너 번 감겼어. 완전히 감겼네. 감겼어. 거의 감겼네. 호박이라 불리던 청년과 감자라 불리던 아가씨가 50여 년을 꼭 붙어 다닙니다. 세 개가 감겨서 꽃도 예쁘고 꼬투리였을 적에 아주 사각사각 연하니까 꼬투리째 먹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왜 난 이렇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없지? 이거는 나만 먹었나? 대학 시절 엉뚱한 성격의 천호균 씨는 어떤 여학생이 유관순 열사처럼 치마 저고리를 입고 학교에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가씨 나랑 딱이네 했답니다. 멋쟁이들이 가끔 저하고 얘기할 때 보면 제 옷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 감자에 대한 옷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동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신 건 아니시죠? 아, 이거 달았어요. 일단 과감한 컬러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거의 한 15년도 넘는 마구란 것 같아요. 출장 갔다가 사준 거. 이런 것도 뭐 메이커 있는 거 싫다 그러면 이렇게 꽃도 달아주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튀는 거 싫어하는데 아마 매사에 자신이 좀 있나 봐요. 아마도. 집에 뭐 에너지 많이 안 쓰는 대신에 목도리를. 그래서 집에서도 좀 창피한 일이지만 내복하고 목도리는 필수입니다. 이제 내가 농사를 짓고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제가 뭐 새로운 옷을 구입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에선 암만 해도 햇살이 아쉽잖아요.
회원들의 된장 고추장이 햇살 듬뿍 받으며 익어갑니다. 쉬운 일이 아닌. 호박과 감자 내외에게도 애지중지아끼는 장독이 있답니다. 그래서 딱딱한 거를 여기다 많이 해주고 속에 부드러운 거 갖고 이제 약된장을 까만 거를 퍼내야 된다고. 까만 거. 그럼 한참 푸네. 이게 소위 말하는 약된장이라는 거지. 2012년도 12년 된장. 오호, 10년 묵은 된장이라고요? 12년도 아마 3월 초순에 담갔을 거예요. 오늘 오래된 약된장은 맛된장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노란 색깔이 나오는 부분만 더 풍미도 생기고 감칠맛도 생기고 또 두면 들수록 별로 짜질 것 같지만 안 짜고 달아지는 거예요. 도덕 선생님 출신의 아내는 천호균 씨의 엉뚱함에 반했다는군요. 그다음에 거기다 오래 묵어 깊어진 장마처럼 50여 년 그 마음이 한결같은 비결이 있을까요? 어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지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함께 해온 모든 날이 눈부셨다고 생각한다면 긴 여행길에 서로를 아낄 수밖에요. 이제 마구마구 부드럽게 할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네들은 손으로 했을 것 같아. 당연. 장갑 끼고 안 했을 것 같아. 좀 안 먹고 좀 푸실푸실한 게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콩이랑 찹쌀이랑 삶아서 푹 끓여갖고 이렇게 섞어서 넣기만 하면 된장을 살리는 밥도 되고 또 맛있는 맛된장을 만드는 것도 되고. 이렇게. 아우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왔다. 맛깔나는 색깔. 황토색, 연밤색. 좀 이렇게 딱 한 독이지? 야, 기가 막히네. 오늘도 햇살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된장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된장 작품이라고요? 아끼지 말고 푹푹 쓰셔야 되겠습니다. 14년도에 어느 갤러리에서 저한테 작품을 하나 만들어라 초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작가로 화가로 그래서 천호균 화가를 초대해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가 그 당시 농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된장 가지고 된장이란 글씨를 쓰자. 그래서 된장으로 된장 글씨를 썼어요. 또 그 당시 갤러리 구경 온 사람들이 된장 글씨가 참 이상하게 참 뭐 글씨 되게 못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갸우뚱 하는데 저게 된장으로 쓴 글씨입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깜짝들 놀라더라고요. 아하, 이거군요. 엉뚱발랄한 농부 철학자 천호균 씨만의 매력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제가 고추장도 고추장으로 쓰고 소금도 소금으로 쓰고 그리고 흙도 흙으로 쓰고 농사가 예술이다 하는 거하고 굉장히 어울리다 하고 그래서 또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가죽가방 장사꾼에서 농부 예술가로 천호균 씨의 인생 여정은 결국 생명의 이야기로 흘러왔습니다. 자연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한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약간 약속에 대한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흙을 일군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 농부들에게 용기 내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술을 짓자, 예술로 농사 짓자. 그 약속을 제가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집중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의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냥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늘 그렇습니다. 예술이라는 말의 어원을 새삼 더듬어 봅니다. 작물을 심는다라는 뜻의 예와 제주 술, 농사 짓는 재주가 곧 예술입니다. 농사로 예술하자는 천호균 씨의 바람은 말 안 되는 궤변이 아닐 겁니다. 신이 가장 먼저 인정한 예술이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라면 농부인 저도 예술하고 사는 게 맞겠지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예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